안녕하세요, 카레 빙환입니다. 저는 지금 2018 서울 오토살롱에 나와 있습니다. 2000 몇 년인가요? 오늘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튜닝 축제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신기한 튜닝 용품들이 있는지 구경해 보시죠. HSD라고 서스펜션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HSD는 국내 업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이랑 스틸이랑 소재를 달리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보면 어우, 스틸이 훨씬 무거워요. 알루미늄에 비해서 손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게 몸무게가 얼마나 차이 나죠? 두 개가? 얘가 실질적으로다가 손으로 다 느껴질 정도로다가 1kg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알루미늄이 더 1kg? 네, 가볍습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 이게 더 가볍구나라고 느끼시는 정도입니다. 그럼 차 한 대면 4kg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다 경량화 다 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 쇼바 업계에서도 경량화 위주로다가 하려고 알루미늄 댐퍼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차체 전체에서 1kg 줄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가스가 들어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차체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퀴 쪽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가스고 여기가 오일 들어있는 거죠? 예, 오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쇼바 하는데 이 서스펜션이 원래는 스프링과, 여기 보시면 스프링과 댐퍼를 이렇게 일컬어 가지고 서스펜션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서스펜션은 차체 무게를 지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들어오는 충격을 서스펜션이 받은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을 한번 이렇게 쫙 움츠렸다가 놓으면 뿅 하잖아요. 이거를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댐퍼인데, 이 댐퍼 안에는 가스도 들어있고 오일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률이 오일보다는 좀 작지 않나요? 실적으로다가 오일은 그 반발성이 없기 때문에요. 오일은 충격 흡수할 때의 잔진동이나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그 스트로크가 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오일로 하고. 네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원상복귀는 가스가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피스톤 위에 쪽 방하고 아래쪽 방하고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가운데 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홈을 통해서 이 오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프링의 진동을 감쇄시켜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감쇄력 조절이 되는 타입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다이얼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돌리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그 구멍의 크기가 작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이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고객이 하드하게 타고 싶으면은 감쇄력 구멍을 작게 해서 좀 하드하게 타고, 고객이 소프트하게 타고 싶으면 구멍을 넓게 해갖고선 그렇죠. 오일을 유동을 잘 많이 왔다 갔다 시켜줘서 하게끔. 승차감 위주로 타실 때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스프링과 이 녹색 부품 이름이 뭔가요? 예, 스프링 로우 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가속 방지턱을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쾅 할 때가 범프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바닥에 착지할 때가 리범프거든요. 리범프를 하게 되면 이 움츠러들었던 스프링이 다시 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바퀴를 노면에 빨리 붙게끔 딱 밀어주는 게 요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은 요 텐더 스프링을 많이 넣어갖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텐더 스프링이라고. 텐더 스프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쪽으로 같이 가고 있는 서킷 차량이고요. 뒤쪽은 드리프트 차량인데, 두 차량 다 레이싱 타입의 쇼바에 요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찌그러진 상태로 있다가 이제 리범프 때 이거를 바퀴를 노면 쪽으로 빨리 밀어주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요런 거만 끼시려면? 요거만 따로 일반 분들이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저희 쪽 일체형 쇼바가 장착되어 있어야지만 요거를 추가로 다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다가 쇼바 회사 중에 유일하게 스프링을 만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구입하신다라고 하면은 개당 2만 원, 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자기 차량이 이제 뭐 소나타다. 네. 가장 많은 차량이 소나타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HSD에서 만든 이 기본형 타입을 뽑고 싶다. 얼마 정도예요? 소비자 가격 110만 원에 장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10만 원은 한 개예요? 아니면 네 개? 아닙니다. 4개 다. 네 개 한꺼번에 다 한 대분을 다 말씀드립니다. 11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시다 보면 오버홀 기간은 뭐 어느 정도 잡아야 되나요? 보통 요 쇼바를 오버홀 기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얘가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전시회가 지금 오토살롱에 5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데 네.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쇼바예요. 가만히 있어도 5년이 됐는데 이렇게 오일이 변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행하는 데에는 적게 타시는 분들은 요즘에 키로수가 1년에 2만 키로, 그렇죠. 뭐 많이 타시는 분들은 더 많이 타시겠지만 그런 거 기준으로다가 봤을 때 저희 쇼바가 문제가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은 오버홀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오버홀이라는 게 이 네. 안에 들어있는 오일을 교체를 하고 네, 오일을 다 빼내고 요 부품들을 다 클리닝을 하고요. 가스도 빼낸 다음에 가스도 새거, 오일도 새거를 넣어드리는 걸 저희는 오버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순정차에 들어가는 이런 서스펜션은 네. 오버홀을 해라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쇼바를 통째로 바꾸죠. 아, 그냥 바꾸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 있는 모델은 전선이 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이고요. 예. 여태까지 뭐 한두 달 전쯤에 오픈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은 기회에 오픈을 하려고 쟁여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잘 나가는 스포츠카들 기준으로 보면은 G70, 스팅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차량들은 자체적으로다가 스포츠 모드로 다 변하면 그렇죠. 쇼바가 하드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체형 쇼바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체형 쇼바를 바꾸시게 되면은 순정에 딸려 있는 전자 서스펜션을 사용을 못 하세요. 기능을. 감세력 조절이 안 되죠. 네. 근데 저희는 요 잭을 순정하고만 그대로 접목하셔가지고 스포츠 모드로다가 바꾸시면 얘가 하드 타입으로다가 변경하게끔도 순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공되던 순정 차량의 그 주행 모드에 예. 따른 변경 그 감세력 조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살릴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신호를 받으면 액추에이터가 그 밸브의 양을 네, 여기에서 이제 밸브를 조절을 해줘서 네. 소프트하고 하드하게 변경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단계까지 돼요? 저희는 딱 3단계로다가 이게 또 많아도 다들 많이 조절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저희께 감세력 15단 조절이긴 한데 일반 분들은 15단 조절 다 사용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죠. 예. 한번 세팅하면 그냥 그대로 타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표준화하기 위해서 소프트하거나 하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차량 기준으로 다 컴포트 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상, 중, 하 이런 형태로다가 해갖고서 만들어놨어요. 지금 얘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스팅어, G70. 네. 또 뭐 있나요? 그 일단은 두 개 위주로 다 가려고 하고 있는데 스팅어나 G70 같은 게 G80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그거까지 되고 지금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SM6도 많이 쇼바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셔서 SM6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신차종 기준으로다가만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HSD가 되게 오래된 회사라고 하셨죠? 아까? 예, 쇼바 회사들 중에는 원조고요. 최장수 회사이면서 국내 업체 국내 중에요? 업체 중에 예. 저희 회사에서 나가신 분들이 다른 쇼바 회사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쇼바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전기차 오너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주행 가는 거리. 이 길 가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서비스 차량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긴급 출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스팅어 바디 키트 같은 거 전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시면 만듦새가 꽤 정교해요. 들떠 있지 않고 이 원래 차체와 일체감이 꽤 뛰어납니다. 여긴 G70도 있는데요. G70도 와 그냥 순정 G70보다 훨씬 더 우락부락해진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저는 스팅어랑 G70보다도 더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있는 이 트위지 모델인데요. 이 차를 개발하신 분의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여기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슨 F1 머신의 앞쪽 바퀴처럼 이렇게 파츠들이 달려 있는데 기본 트위지에 비해서 훨씬 더 멋있죠. 그리고 이런데 뱀퍼 같은 것도 HSD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HSD 모델로 전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순정 트위지도 제가 타봤는데 승차감이 엄청나게 하드하거든요. 거의 그냥 카트 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HSD 스프링 저기 댐퍼를 넣어서 그거보다 더 딱딱해진 승차감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꽤 멋있네요. 자, 그리고 저쪽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저쪽을 먼저 가보죠. 자, 이번 부스는 빅사이트라는 데인데요. 제가 사실 바이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델이 있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두가티에서 나온 오토바이계 거의 뭐 페라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두가티에서 나온 디아벨이라는 모델인데 디아벨을 자개농으로 꾸몄어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자개예요, 자개. 우리 어렸을 때라고 해도 되나? 저 어렸을 때요. 좀 부잣집에 가면 그 부의 상징으로 이 자개농이 다 있었는데 그 자개농 공법으로 디아벨의 표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디아벨은 가격이 한 1억 정도 나간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클러치 커버인데 클러치 커버를 투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가 달리게 되면 여기 오일 차고 오일이 튀고 여기 작동하는 거를 밖에서 그대로 다 볼 수도 있죠. 이 투명한 부품을 만드는 업체도 상당히 유명하고 이 다른 바이크들의 이 투명한 파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런 페달이나 이런 부품들은 다 커스텀이고요. 와, 멋있네요. 이 타이어 두께 보세요. 자동차 바퀴로 써도 되겠어요. 거의. 와, 멋있죠? 션스라는 업체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 KW 서스펜션 어떤 회사이고 이 제품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KW 서스펜션 일단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제작되는 회사고요. 메이드 인 젊은이에요? 네. 독일에서 생산돼서 제작되는 회사고 네. KW 서스펜션의 장점은 일단 다양한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컴포트한 승용차에 이제 맞게끔 네. 승차감 위주의 서스펜션부터 이제 서킷에서 하드코어한 하드코어한 서스펜션까지 다 제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OEM 쪽으로도 네, 많이들 이제 하드코어한 차량들, 뭐 예를 들어 911 GT3 R 버전, 아니면은 뭐 M4 GTS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그런 모델들은 네. 이미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서스펜션도 충분히 훌륭하게 만들어서 나올 텐데 그게 이렇게 바꿔 끼시면 더 좋아지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저 해당되는 차량에 들어간다고요? 순정으로 들어가는 순정으로 KW 서스펜션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또 뭐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품을 보면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이제 포르쉐 911 GT3R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이고요. 911 끝판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M4 GTS 700대 한정판으로 나왔던 차량의 OEM 서스펜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역할을 리저브 통인데요. 오일통이죠. 네. 그래서 얘로 이제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통식 서스펜션이 리저브가 없는 경우보다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기름을 가지고 다양한 세팅을 줄 수 있죠. 그렇고 사실 KW에서 주력으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거는 이제 V3 제품, 어떤 바리언트 제품? 시리즈라고 있는데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모델인가요? V1 있고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V3. 얘가 원이고요. 네. 그리고 얘가 V3 제품. 특징이 뭔데? 이쪽은 V2인데 이제 요 세 개의 이제 각각의 특징은 얘 같은 경우에는 차고 조절만 가능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차고 조절과 범핑. 처음에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감쇄력. 하고 얘는 그 범핑과 이제 리바운드라고 해서 다시 올라오는 복구할 때 감쇄력까지도 조절 가능한 따로따로요? 네. 오. 아니 그러면 따로따로 조절할 거면 그 피스톤 사이에 길 있잖아요, 구멍. 거기를 넓혔다 좁혔다 할 텐데 감쇄력을 조절할 때 그걸 범프랑 리범프랑 쉽게 설명드려서 저희 샘플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라고 예. 리바운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다이얼과 예. 여기 범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상하에 두 군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3 모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 그럼 밸브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네, 밸브가 두 가지 있어서 위쪽에서 조절하시면은 이제 리바운드를 조절해서 딱딱하게 조이시면은 얘가 올라오는 게 좀 더 하드하게 올라오고요. 아, 밑에 범프를 조절하시면 누를 때 예. 네, 누르는 값이 되게 높아야지 이제 들어가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얘는 어디 밸브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이쪽 안쪽에 아, 여기요? 밸브가 따로 있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돌리시면은 얘가 육안으로는 보기 힘든데 얘가 이제 밑에 다이얼 돌아가는 거 보시나요? 네, 이렇게 여기요? 예. 예.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요 밑에를 돌리게 되면 예. 보이시나요? 여기요? 저 안쪽? 네, 여기 예. 바로 밑에 예. 여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범퍼와 리바운드 둘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차량마다 좀 상이하기는 한데 보통 저희 V 바리언트 시리즈는 100만 원 초중반부터 뭐 한 200만 원 후반, 중후반까지 이렇게 한 다양하게 대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한 대 보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그거죠. 헬퍼 스프링이라고. 예. 아, 헬퍼 스프링이라고 부르는. 네, 저희는 헬퍼 스프링이라고 예, 이제 예. 부르는데 이제 메인 스프링에서 걸러지고 이제 헬퍼 스프링에서 잔진동 같은 거를 쉽게 잡아주는. 아, 얘가 잔진동, 얘가 이제 대부분의 진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KW 서스펜션 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승차감이 편한 서스펜션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요 헬퍼 스프링이 불쾌한 진동 같은 것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감세력은 얘가 더 말랑말랑한 스프링이겠네요. 그렇죠. 훨씬 말랑말랑하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KW 서스펜션을 구경을 해봤고요. 아크라포빅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좀 차 좀 꾸미신다는 분들은 고가의 배기구를 장착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쪽에 저 안쪽에 플랩 보이시죠? 플랩. 예. 이 바깥쪽 배기구에는 플랩이 달려 있고요. 안쪽 배기구에는 플랩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달려 있는 플랩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원하는 배기 음량을 조절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얘는 M2에 들어간 서스펜션을 전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플랩을 연결하는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액추에이터를 달아서 얘를 뭐 전기식으로든 유압식으로든 이렇게 돌려서 플랩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이번에 저희가 찾아온 업체는 아크, ARK, 아크라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아크라고도 있고 예. ARK라고 예. ARK요? 예. 아, 어떤 업체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예. 배기 투닝 회사, 아, 배기를 예. 주로 만드시는군요. 예, 배기 투닝 회사 서스펜션, 아. 예, 그쪽으로 이제 전문적이죠. 필드 전시돼 있던데. 예, 휠도 저희가 하고 있고 예. 여러 그러니까 투닝적인 제품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 그럼 생산은 전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예. 생산은 지금 한국에 저희가 자체 공장을 갖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아, 미국에서 휠, 그런 식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계시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배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서스. 차량에 들어가는? 전 유럽 차나 네. 미국 차종, 아. 또 일본 차종, 또 현대. 국산 차는 뭐 되는 거가 뭐 저희가 있죠? 이제 현대와 기아. 아. 예,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현대 모터스, 예. 그러니까 USA죠. 예. 예, 그쪽과 세마쇼를 약 7년 동안 저희가 차를 개발해주고 튜닝 차를 그래서 세마쇼의 디스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아, 세마 들으니까 되게 낯익어요. 네. 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세마는 거의 한 10년 정도 참가했고, 아, 그러시구나. 현대에다 저희가 한 7년 정도 계속 연속으로 차를 출시한 업체이죠. 아, 저는 그 미국 업체라고 하셔가지고 예. 국내 차량 중에서는 일부 모델만 적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 많은 모델에 그럼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세마에서 어떤 모델을 전시하셨죠? 세마. 저희가 현대로서는 제네시스 쿠페, 예. 그 다음에 제네시스 세단, 아, 그 다음에 제네시스 세단 G80 말씀하시는 거죠? 예. G80. 그리고 아반떼. 아, 엘란. 예.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는 난사라는 차를 예. 직접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아크에서 만드는 배기 시스템만의 장점이 있어요? 저희는 배기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재질을 속이지 않고 제일 좋은 그 재질로서 제품을 만들고 또 특이성이 저희가 해머스라는 그 탱크, 저 에어 탱크라고 그러거든요. 요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거를 달므로써 자동차에서 나는 그 부밍, 그거를 이제 음파를 좀 잡아주고 이제 그런 배기적인 챔버, 챔버가 더해지면서 이제 부밍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과 마력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마력까지. 마력까지도 그러니까 밴딩을 보시면 저희는 순정 밴딩을 따지를 않고 저희 자체적인 밴딩과 또 보시면 Y 파이프나 또 제품 X 파이프, H 파이프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한 후에 마력과 그런 모든 거를 다 대조해보고 생산에 들어가죠. 방금 요 탱크 이름이 뭐라고 하셨었죠? 해머스라고 합니다. 해머스요? 요 탱크는 그러면 아크 제품에만 달려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아까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요게 도대체 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배기에 그 에어플로우라고 하죠. 그 공기가 나가면서 배합이 이제 고 악셀러레이션을 할 때는 그냥 바이패스로 하고 그다음에 디크리스 할 때 내려갈 때는 이제 여기서 헤어를 치죠. 그래서 부밍을 이제 잡아주는 방법. 약간 뭐 레조네이터의 개념과는 약간 틀립니다. 가속할 때는 그냥 쭉 가고 그다음에 가속 페달로 발을 떼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햄즈부스의 모델 포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은빈 씨와 또 홍지연 씨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용접 이런 걸 보시면 엄청 아름답습니다. 정말. 요즘은 그 BMW M에서 나오는 순정 M 파츠도 그렇고 방금 제가 모셨던 아크라퍼빅도 그렇고요. 지금 아크에서 나오는 배기구도 그렇고 그 스틸 파이프 바깥쪽에다가 카본을 두르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카본 위쪽은 이렇게 홈을 파서 뭐 아크라포빅, M, 아크 이렇게 글씨를 바깥으로 보이게끔 음각으로 처리를 해놓은 것도 좀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저 제 차에다 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지는데요. 이런 것도 보시면 딱 봐도 순정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그 정말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스팅어에 장착한 아크 서스펜션을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유일산업에서 만든 타이어인데요. 우리 미쉐린이나 구디어 이런 데서 이런 비슷한 타이어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안에 공기 대신에 이렇게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지지 부분을 넣어서 달리면서 차량의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한 제품인데, 이게 이제 뭐 일반 승용차보다는 일단 군용차에 먼저 조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이에 들어가는 구조물들이 내구성이 아직까지는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산으로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승차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이게 너무 딱딱하게 만들면 공기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너무 하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열심히 개발 중이네요. 네, 이번에 제가 방문한 업체는 헨즈 코퍼레이션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휠을 이곳에서 납품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관계자분이 계시거든요. 헨즈 코퍼레이션 어떤 회사인가요?
엔지 코퍼레이션은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카메이커에 순정 휠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핸즈 프라임이라고 하는 별도의 애프터마켓용 브랜드를 런칭해서 저 핸즈 프라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핸즈 프라임입니다. 지금 순정 애프터마켓용품으로 별도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를 런칭을 하셔가지고 이제 일반 애프터마켓용품. 소비자분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 그리고 오늘 제가 미리 소식을 접해보니까 소형 SUV 전용 휠을 출시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바로 이 모델이죠? 네, 이 모델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지금 자동차 각 메이커에서 그 소형 SUV 차량 열풍이 불다시피 하면서 새로운 신차종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나, 스토닉 또 뭐 있나요? 뭐 니로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종들에게 그 강한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경량화에 대한 그 연비 향상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고급화된 전용 소형 SUV 휠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반 그냥 뭐 탈 수 있는 휠이랑 SUV 소형 SUV 전용 휠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만나고 있는 그 순정 휠에서는 그 림폭이 좀 작고 그다음에 중량이 좀 무거운 타입의 휠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런칭된 제품은 그 8J의 고광폭을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중량 플로포밍을 통해서 10.94kg이라는 그 중량 절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보통 OEM으로 그냥 순정으로 들어가는 휠이 8J의 18인치면 요 정도 무게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약 1.5에서 2kg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에서 2kg죠? 네. 그러면 더 넓고 더 커졌는데 무게는 더 가벼워진 거네요. 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의 기본적인 그 성능 향상과 그다음 그 연비 향상 효과를 동시에 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체 무게 줄어드는 것보다 휠 무게가 줄어들면 효과가 더 크잖아요.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품 디자인인데. 타사분들은 또 뭐가 있나요? 뭐 자랑하고 싶은? 지금 20인치 대형 휠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제품서부터 지금 디자인이 새로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구제 20인치형부터 그 쉐보레 머스탱 전용. 머스탱 전용이에요? 네. 9.5J의 19인치 모델이고 이 제품은 19인치면서도 10J의 초고광폭을 적용했습니다. BMW 전용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딱 봐도 넓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라인업들이 전부 대형 세단이나 대형 SUV에 적합하도록 신규 런칭된 제품들입니다. 그 핸즈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사실 많은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되게 국산차의 휠을 만드신 지는 되게 오래되셨답니다. 네. 얼마나 되셨죠? 휠을 지금 설립연도는 45주년 저희가 맞이했고요. 45년이요? 네. 알루미늄 휠을 제작한 지는 약 30여 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생산량으로 그 세계 기준 그 3위에 해당되고요. 아시아와 국내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상당히 덩치가 있는 회사인데. 네, 연간 생산량 1,200만 개고요. 지금 국내 현대기아 자동차, GMK, 그다음 르노 삼성, 해외에는 북미 빅3, 유럽의 르노, 닛산, 폭스바겐 등 각지로 주요 세계 자동차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OEM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부스는 LJ 모터스라는데요. 아마 중국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전기 오토바이들을 진열을 해놨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모델은 가정용 220V로 충전을 하셨을 경우에 한 2시간 정도 완전히 충전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한 50-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보통 여기 이제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대신 여기는 인일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모터가 여기 있고 앞쪽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동력을 앞에서 뒤로 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물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를 보시면 뭐 전기차답게 파란색을 포인트 컬러로 썼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마치 그 벤츠 E클래스나 S클래스 리어램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놨죠.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요. 최대한 빨리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인일 모터가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바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모터예요.
그래서 인휠 모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모터를 바퀴 안쪽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엔진이나 배터리가 엔진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온전히 승차 공간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인휠 모터를 통해서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인휠 모터의 특징은 브레이크 기능과 그다음에 냉각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쪽으로 보시면 저기 브레이크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 방식이 아니고 드럼 방식을 통해서 바퀴를 꽉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틈, 여기를 통해서 냉각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휠 모터를 쓰게 되면 이 바퀴 자체의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스프렁 웨이트라고 하죠. 현가하 질량, 그게 좀 늘어나가지고 운동 성능 면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업체로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에는 불수원 전시장인데요. 불수원은 뭐 워낙 홍보를 많이 하는 업체여서 다들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불수원 부스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는 저희가 불수원 자회사 요 모델인데, 지금 다른 분들을 상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HUD 먼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HUD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선은 이제 그 전원 단자 있잖아요. 퓨즈박스, 거기에서 전원만 따오시면 여기 들어가는 정보는 차량에서 정보도 받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T맵이나 원내비 이런 어플들하고 연동이 돼서 내비 정보를 받아서 앞유리에 이렇게 투영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가격은 한 35만원? 30만원 뭐 그 정도라고 아까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보시면 뭐 냉각수 온도라든지, 그러니까 계기판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자동차는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 전부 불러와서 앞유리에 투영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 HUD가 없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욕심이 나는 그런 장비죠. ECU 튜닝 칩인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오늘 이제 독일에서 생산하고 저희 덱스크루가 국내 공식 총판 맡고 있는 레이스칩이라고 하는 보조 ECU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이 레이스칩인 거죠? 네, 레이스칩. 그리고 제품군은 칩으로 이렇게 세 종류가 나뉘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스로틀 튜닝, 엑셀 페달 박스 튜닝을 하게 되는 제품까지 해서 총 4가지 제품군. 얘는 가속 페달을 관장하는 거고, 그렇죠? 얘는 이제 ECU랑 관련이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엑셀 뒤쪽에 있는 센서에 그냥 제품 브레인 박스를 연결해서 스로틀에 들어가는 센서 값을 가로채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그럼 감도를 조절하는 네, 감도를 총 7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순정 상태부터 efficiency 플러스 해서 좀 효율을 좀 중시하게 해서,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면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덜 나가는 그런 상태부터 레이싱 플러스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조금만 밟아도 민감하게 되는, 네, 차를 좀 민첩하게 만드는 튜닝. 그다음에 이런 모델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조 EC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칩 튜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칩 튜닝 같은 경우에는 ECU에서 차량 각 기관별로 넘어가는 센서 값을 가로채서 조금 더 향상된 센서 값을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럼 ECU를 속이는 거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ECU를 속여서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가로채는 정보들은 뭐예요? 장착이 되는 센서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일 압력 센서 그리고 부스트 압력 센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터보 압력 센서와 맵 센서, 그리고 3채널까지 넘어가게 되면 캠샤프트 소프트 센서까지 관할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센서 값을 조금씩 가로채서 좀 더 향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뭐 제 주관은 그렇거든요. 기름 조금 먹고 잘 달리는 차 없거든요. 잘 달리는 차를 타보면 기름 다 많이 먹어요. 그럼요. 이거 좀 더 성능을 이만큼 높여주면 그만큼 기름도 더 많이 먹지 않나요? 요거는 아이러닉하게도 연비가 15% 정도 상승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장점이 있으면 왜 완성차 업체에서 이렇게 안 해요? 모든 차는 안전수치라는 걸 갖고 있어요. 100이라는 성능을 가지고 제조를 하지만 70 내지 80까지만 가지고 세팅을 해서 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수치를 만들어서 100까지 전부 다 풀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보조 이슈를 가지고 안전수치 내에서
튜닝을 해서 차량의 출력을 올리는 거고, 완성차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보호하는 차원, 차량을 보호하는 게 마진을 좀 많이 두죠. 내구성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애프터 서비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달고 만약에 내가 워런티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거 달고 서비스 센터 가면 돼요? 현재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EU 연합에서는 예. 그러니까 유럽 내부죠. 유럽 내부에서는 달고 들어가도 전혀 뭐라고 터치를 안 합니다. 예.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국내에서는 그 인증을 저희가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예. 달고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예. 아무래도 요즘 그런 순정 자동차에 있는 공식 카센터, 그러니까 뭐만 손대면 다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하니까. 특히 배출가스 쪽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엔진룸을 열었는데 뭐가 하나 보인다. 예. 그러면은 뭐 검사도 안 해. 뭐 이것 때문이다. 그렇죠. 이래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굉장히 쉽게 순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빼서 저희가 제품에 같이 동봉해드리는 순정화 보호 캡을 끼면 바로 순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얘랑 같이 한 놈인 거죠? 네. 케이블이고 이건 제품 본체고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장착을 했다가 빼실 수도 있고, 그냥 빼고 서비스센터 갔다가 그냥 끼면 되는 거예요? 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빼고 서비스센터 가서 진단기 물리면 얘를 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네, 모릅니다. 로그 값이 남질 않아요. 그래요? 그냥 빠지네요? 네.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얘랑은 뭐가 달라요? 예, 성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 각각 기본적으로 차량에 장착해서 출력과 마력을 높여주는 거는 같은 원리인데 상승하는 마력값이 RS라고 하는 제품은 25%, 최대 25%, GTS라고 하는 제품과 GTS 블랙이라고 하는 제품이 둘 다 30%씩은 올라가는데, 근데 같이 30%가 올라가면 금액이 요것만 비쌀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이엔드 차량들, 좀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량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이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산차나 이런 데는 장착은 좀 힘들고, 수입차도 그냥 일반적인 뭐 BM, 뭐 320D, 520D 이런 레벨은 장착이 안 되는, 거의 뭐 1억 기본으로 넘는 차들이겠네요. 한 5천 정도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얘는 67만 원. 네, 어플 버전과 일반 버전이 나뉩니다. 어플 버전은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 제품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려서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자기 차에 맞게 기본 세팅이 주어지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세팅 값을 0,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는 순정 상태부터 총 7단계까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입 정도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플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제로에서 이피션시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에서 총 3가지인데 이걸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세요. 차 안에서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핸드폰 블루투스로 이피션시, 스포츠, 레이스 상황에 따라서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럼 굳이 레이스 모드를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피션시 모드로 바꿔서 연비를 조금 아끼는 차원, 달리고 싶다 하면은 올려서 조금 더 스피드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자유롭게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가격이 얘는 67만 원, M 모드가. 그다음에 얘는 138,000원이네요. 네네네. 얘는 125만 원이고요. 네. 어플이 없는 버전들도 가격은 다 있고요. 특히 이번 2018년 오토살롱에서는 현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최대 20%까지 할인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거 자신의 차량의 성능을 조금 더 높이시고 싶은 분들은 오토살롱에 오셔서 현장 할인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제일 유익했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찾아온 부스는 스톨츠라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스톨츠라는 브레이크 시스템 만드는 업체인데 간략하게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잘하는 특징이 차마다 고유의 스펙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무게랑 뭐 출력이라든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차에 맞게끔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걸 제일 잘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거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독일 자동차청 인증을 받았거든요. 네, 국내는 최초로 받은 사례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없었어요 그동안? 네, 없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시스템화를 잘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의 문화가 자체가 차를 컴플리카를 만들어서 차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에 맞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인스톨하게끔 제품 개발을 해줘요.
예, 그래서 요번에 루프랑도 컨택이 돼서 여기 보시면 루프 거. 네, 그래서 여기요. 네, 그래서 거의 1000마력 되는 차기 때문에 저희가 8P로 요번에 개발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요? 네, 프론트 8P, 리어 4P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루프에다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OEM 쪽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네, 컨펌도 받았고 이제 국내에서는 테스트들이 다 끝났고요. 이제 루프 독일에서만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1000마력이 넘는 차들을 그런데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면 뭔가 품질 이런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요구를 할 텐데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다 받았어요. 그래서 TUV 노드라는 그 글로벌에서 다 알아주는 그런 품질 관리 인증. TUV 그 U 위에 점 2개 찍혀 있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TUV도 받았고 그다음에 독일 연방정부 다 받아서 이쪽에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글로벌 비즈니스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저기 RUF 말고 다른 데 또 납품하고 계신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이키 아실 수도 저희 브랜드를 아시면 좀 이키 아실 거예요. 그 독일의 BMW 전문 마나트가 있고 이제 올해 새로 된 게 루프랑 그다음에 칼슨. 여기 칼슨도 네. 있네요. 칼슨도 다 됐습니다. 이제 칼슨은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루프랑 같은 디자인인데 이쪽에서는 자기 고유 디자인으로 해서 지금 다시 저희가 컨펌을 받아야 돼요. 일단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돼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브레이크 잘 모르지만 다른 브레이크 캘리퍼에 비해서 그 나선형 모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틀에다가 녹여서 구우는 방식의 캐스팅을 쓰는데 주철 방식으로요? 네, 뭐 주철, 철이라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녹여서 주물 맞습니다. 주물. 그 캐스팅 방식을 쓰는데 저희는 1600톤 프레스가 누른 압출 또는 포지드 방식의 소재를 단조요? 네, 단조 소재를 절삭 가공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고유의 방식이다 이거는. 우리는 저거랑 틀리다라는 거를 가공의 이런 비드를 표현을 해서 그 CNC로 깎으신다는 거죠? 네, 전부 다 깎는 겁니다. 저희 거는. 일부러 물에 깎았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방사형이라 그래가지고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퍼지는 디자인으로 해서 각 모델별로 이런 디자인, 고유 디자인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디자인 등록까지 다 해놓은 그런 거. 되게 멋있구나. 여기는 카본도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기술 혁신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과제 개발해서 우승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캘리퍼를 카본으로 만든 거죠. 근데 단순하게 카본만 하면 열이나 이런 데 취약 부분이 있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그래요. 알루미늄하고 카본하고 믹스되어 있는. 그래서 전용 모델을 또 개발을 해서 역시나 성능 테스트들은 다 끝났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미래 먹거리인 거죠. 지금 양산은 아직 안 되신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바로 넥스트. 요 모델이요? 금색이요? 네네. 그러니까 밴드 형태로 돼서 지금 저 모델이 수출이나 이런 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 다음 차가 소위 조금만 이제 카본이 접목이 돼 있는 요 모델이 되고 그 다음 넥스트가 이제 저 풀카본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단계로 시장 진입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럼 얘도 지금 아직 안 팔고 있는 거고? 네, 요건 다 수출만 나갈 겁니다. 그럼 국산차에는 스톨치에서 만들고 계신 제품들을 장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나요? 예, 국산들도 지금 역시나 많이 저희 국내에 있으니까 국산차들 많이 장착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튜닝 부품 인증이라는 게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은 모델이 지금 여기 보면 FEX라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 사진도 있고 페라리 앞에 전시해 놓은 거. 그래서 프론트 6P, 리어 4P 또는 리어 4P가 프론트로 적용이 되는 그 모델을 전부 다 인증받아서 그 모델은 국내에 맞게 저희가 소비자 가격 낮추고 해서 지금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보통 고성능 차들 보면 뭐 캘리퍼 같은 경우에 막 모노블럭이라고 자랑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 이게 앞뒤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핫한데 모노블럭은 알루미늄 바디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 생각해 보시면 콘크리트만 건물진 거랑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거랑 강성이 틀리잖아요. 천차만 별이죠. 네, 근데 저희 거는 저 안에 다 볼팅이 되어 있는데 특강 볼트로 다 기둥 역할을 해요. 그 안에 철심 같은 역할들을. 캘리퍼 구조물 안쪽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NCS라고 해서 해석을 해요. 강성 해석을 했을 때 이 안에 볼팅이 돼 있고 구조물이 더 튼튼하게 돼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강성을 내거든요. 근데 모노블록은 빨리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시작이 브렘보에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명성에 약간 묻어간. 네, 묻어간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만도에서 모노블록이라고 하는 그 원바디를 만들었잖아요. 그 캘리퍼 개당에 15만 원밖에 안 해요. 코피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렴한 건데 브렘보에서 하다 보니 이게 뭐 굉장히 큰 기술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안에 볼팅이 돼서 기둥 역할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디스크도 만드세요? 네, 디스크도 만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 안에 리브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열을 좀 빨리 식힐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의 구조를 접목을 시켜서 저희만의 제품으로 팔고 있어요. 어떤 구조인지는 말씀 못 해주시겠네요? 특허를 내놨는데 이거 설명이 되게 길어져요. 기술적인 내용이라. 예, 시간 괜찮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저쪽으로 가서 잠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에요. 6P 모델이고 요 안에 이제 실린더가 3개 들어가 있어요. 6P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저희 거. 여기 보시면 핀 설계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브 말고 핀으로 돼서 여기에서 디스크 공기 빠질 때 터뷸런스가 많이 생기면서 빨리 배출이 되는 구조를 해서 저희가 이걸 특허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만의 좀 기술적 특징인 거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어떤 차든 다 달 수 있어요? 국산차? 네, 국산차에는 다 맞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차량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죠. 뭐 그랜저나 아니면 SUV 차들은 최소한 이런 모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죠.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국내는 지금 한 179만 원인데요. 네, 많이 내린 거예요. 원래 200이 넘었었어요. 근데 요즘 시장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조금 내린 가격이 179만 원이에요. 179만 원이 6P 요 모델 FEX 인증받은 이 모델이 그 가격이에요. 요거 하나요? 네, 프론트 좌우 페어에. 좌우 요렇게가 170? 네, 맞습니다. 네. 뒤에는 또 따로고요? 네, 따로고요. 그럼 뭐 한 대 하면 한 300 몇십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근데요. 네.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오일 라인이에요. 이쪽 양쪽으로 피스톤이 잡아주는 유압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뒤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을 통해서 피스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잡히게. 근데 순정들은 한쪽에만 피스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린더를 많이 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일이 순환되는 라인이에요,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는 C관을 둘러보셨고요. 이번에는 D관이에요. 그래서 방금은 이제 튜닝 용품 브랜드들이 많았다면 여기는 튜닝이 된 튜닝 카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신기한 게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여기는 아주 자동차 대학에서 튜닝 카들을 전시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모델 어떤 튜닝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RX7이고요. 네. RX7인데 이제 원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로터리 엔진이라고 해서 그 로터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코페 세타2를 수합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요? 몇 마력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400마력 정도 나오고 있고요. 원래 엔진이 배기량이 어떻게 됐었죠, 얘가? 원래 엔진의 배기량은 1300cc거든요. 1300cc에 지금 얘가요? 아니요, 요 맞추다가요? 수압 이전에 엔진은 0.3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0이. 2.0인데 400만 원 넘게 나온다고요? 네네. 그러면 얘는 이게 터빈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 뭐 대회 출전 이런 것도 하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대회 출전을 한 차량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데모카 정도의 운영인가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떤 차예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작을 한 차량이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설계부터 제작 과정까지 해가지고 다. 디자인까지요? 예, 디자인부터 모든 게 다 학생들이 다 한 거거든요. 이런 패널 이런 건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런 패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클레이를 깎은 다음에 그 클레이를 깎은 걸 가지고 이제 FRP를 성형을 해서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기본적인 프레임은요? 기본적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포뮬러들하고 비슷하게 이 파이프로 된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계, 디자인, 제작까지 전부 학생들이 한 거예요? 학생들이 다 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14년도에는 이걸로 이제 뭐 대회도 나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엔진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십이에요? 예, 미드십으로 해서 저기 제네시스 3.8 람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차를 만든다는 게 사실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학생들 수준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예. 이 차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작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제작한 연수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차를 제작 기간이요? 예, 제작했던 게 4년, 5년 정도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작이 돼서 이제 굴러다니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보완점을 계속 이제 커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지금도 실제로 주행 가능한 상태죠? 예, 실제로도 주행 가능합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람다 순정에 맨만 돼 있는 상태여서 아마 한 350마력에서 40마력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변속기는 뭘 쓰셨나요? 변속기는 쌍용차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쌍용차들이 다 디젤 기업이다 보니 이게 짧아서 최고속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빠른 가속이 좀. 그렇구나. 실내 볼 수 있어요? 네네. 우와. 와, 멋지다. 이런 데는 진짜 카본 패널이에요? 아니요, 요거는 필름이죠? 예, 필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노력에 이거를 4년 동안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제작 시작할 때 1학년이었고 4학년 때 완성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식 같겠어요. 대학생활 동안 쭉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후배들 도와주고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암이나 뭐 댐퍼 이런 거는 완성차 걸 다 갖다가 조합하신 거죠? 너클하고 로어, 어퍼 같은 경우도 다 제작입니다. 다 만드셨어요? 예, 그것조차도 다 제작입니다. 진짜요? 예. 유일하게 요 휠 허브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상용차 걸 사용한 거는 휠 허브밖에 없어요. 진짜요? 예, 휠 허브하고 뭐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뭐 이 정도인데 그 외적인 하체들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제작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와, 얘는 휠이 번쩍번쩍한 금색이네요. 와. 이거 몰고 대학로 지나가면 사람들 다 쳐다보겠는데요? 이거는 앞에 그 리프트 기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회사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릿 모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릿 모터테인먼트요? 네, 맞습니다. 이름 잘 지으셨네. 모터테인먼트. 네. 그럼 저는 이번에 그린 모터테인먼트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회사 소개랑 이 차량들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린 모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동차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차량에 대한 것들도 정말 자동차도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송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동차와 모터스포츠와 이런 튜닝을 문화로 한번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아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그릿 모터테인먼트라고, 모터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모터테인먼트라고 짓게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하만과 칸 디자인 그리고 첼시 트럭 컴퍼니, 로티폼이라는 브랜드를 공식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하만, 칸, 첼시, 로티폼. 네, 맞습니다. 네 가지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고요. 뭐 기타 다른 뭐 자동차 관련된 이벤트나 프로모션들, 교육들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어떤 교육 말씀하세요? 실은 제가 수입차에 좀 오랫동안 있다가 근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요. 아우디에 있었죠? 네, 아우디랑 볼보랑 벤츠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제품 교육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그런 기술과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뭐 관련된 영업사원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들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니까 그런 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얘가 지금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어떤 모델이에요?
정말 눈에 띌 만큼 따끈따끈한 모델이고요. 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칸 디자인에서 만들어낸 레인지로버 차량입니다. 근데 국내에 정말 단 한 대밖에 없는 컴플릿 차량이고요. 실내와 실외가 전부 다 칸 디자인용으로 다 꾸며져 있는 차량입니다. 칸이라는 브랜드가 여기 보시면 영국 튜닝 브랜드가 네, 맞습니다. 영국 브리티시 인더스트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영국 자동차 전문 튜너고요. 그 영국 자동차 중에서도 랜드로버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그 외 차량인 뭐 아스톤 마틴이라든지 벤틀리라든지 페라리, 람보르기니 차량들도 외관적으로 디자인적으로 튜닝을 하고 있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튜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주로 레인지로버 모델들에서 칸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름도 여기 레인지로버 떼고 칸이라고 맞습니다. 어떤 게 지금 인스톨돼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외부 파츠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프론트 L이라는 프론트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 범퍼 같은 경우에도 L이 에디션의 범퍼가 지금 현재 장착이 되어 있고 알파벳 L2요? L입니다. 맞습니다. L2 럭셔리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2 바디 킷이 정말 앞에 전면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으로 와서 보실 때는 600 L2 휠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600 L2 휠이 지금 22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광택이 상당히 독특해요. 이거는 그냥 무광도 아니고 유광도 아니고 색상이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크롬 색상 해서 약간 조금 더 크롬인데 조금 약간 티타늄스럽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의 600 LEV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거기 좀 톤에 맞게끔 원래 이 레인지로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 플라스틱. 네.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디킷이 다 들어가면서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도 바디 색깔과 동일하게 이렇게 페인팅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후면 범퍼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더 디퓨저나 이런 머플러 부분들이 손이 좀 봐져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4 크로스 헤어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범퍼 같은 경우에도 원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탈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프로드 성능을 좀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탈각을 많이 주려고 범퍼가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편인데요. 얘는 범퍼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머플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얼핏 보니까 실내도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실내도 바꿔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부트 리드 스포일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한 계단이 더 장착이 돼서 이만큼이 한 피스네요. 네, 맞습니다. 한 피스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외관은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팔렸죠? 네, 지금 고객님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정말로 남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튜닝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객님도 주변에 레인지로버를 친구분들이 5명이나 타신대요. 그런데 자기도 레인지로버 살려다가 주변에 너무 많이 타고 있어서 레인지로버를 고민을 하셨는데 이 정도 차량이면 나는 좀 더 특별한 레인지로버를 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주저없이 구매를 하셨고요. 이 외관을 보고 구매하시면서 실내까지 다 고객님이 오더를 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100%는 아닌데요. 헤드레스트가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요. 어제 헤드레스트만 빠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완성이 된 상태로 일단은 전시가 돼 있습니다. 얘가 그럼 가격이 얼마였죠?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중고 차량의 시세 자체는 이게 이제 2016년식이면 한 1억 3천 정도의 중고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내까지 전부 다 풀 튜닝이 다 되어 있어서 한 1억 5,500에 지금 거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 외에 한 3천 정도 오른 셈이네요. 3천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가격은요 한 4,5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실은 이 파츠들을 장착을 해서 전시를 하고 저희 데모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다 보니까요 튜닝 부품에 대해서도 좀 감가를 적용해서 판매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본인이 구매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토쇼에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거 보면 맞습니다. 대인 배신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대인 배신입니다. 안쪽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안쪽에도 저희가 좀 작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3D 모듈러 인테리어 시트입니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보테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은데. 보땡땡, 예, 보땡땡이라는 럭셔리 그런 메이커처럼. 아, 이거 손이 들어가네요? 네, 손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저희의 샘플인데요. 이거 보시고 이걸 주문하셨거든요. 보시다시피 얘도 이렇게 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되게 특별한 이게 3D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3D 형식으로 정말 만지고 보고 이렇게 다 확인이 다 가능한 3D 인테리어가 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오토매틱 시계 스틸 밴드 있잖아요.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시트로행에서 이런 가죽 패턴을 쓴 적이 있었어요. 컨셉카 아니다, 양산차에도 썼었죠.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분이 이제 이걸 선택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도 가죽 작업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런 특이한 인테리어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시트를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상당히 독특하네요, 진짜. 네, 시트뿐만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비나클이라고 해서 이 인스트루먼트 패널 위쪽 부분 요런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 핸들 부분, 그다음에 여기 중간 센터 레스트 양옆 부분까지 해서 거기에다 도어 패널까지도 다 장착이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에도 도어 패널도, 네, 도어 패널도 다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칸만의 로고를 이렇게 다 달아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칸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도 들어가 있네. 네네. 근데 요 정도의 꾸밈이라면 자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레인지로버 5대보다 좀 우쭐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제가 봐도 뭐 우쭐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남들과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도 뭐 지금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다들 창문을 내려놨더니 와서 보시고 느껴보시고 이렇게 가셔서 또 고객님의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문을 좀 잠궈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실외의 꾸밈보다 이 시트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네, 그리고 가죽 자체도 물론 워낙 레인지로버의 가죽 자체가 상당히 높은 가죽을 쓰는데요. 세미 아닐린 가죽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최상위의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냄새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영국이 실은 가죽과 우드에 미쳐있는 나라거든요. 정말 나무 자동차도 있을 만큼.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도 가죽과 우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색상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도 칸 디자인. 네, 칸 디자인의 도어 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모토쇼 끝나면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바로 고객님께 인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참 부럽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규어도 있는데 같은 영국 차네요. 같은 영국 차량인데요. 튜너는 틀립니다. 얘는 아프자칸이라는 곳에서 만든 칸 디자인이고요. 얘는 하만. 독일에 있는 유명한 튜너죠. BMW의 유명한 튜너였던 리차드 하만. 네, 맞습니다. 하만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세모야. 얘는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얘 일반적인 F페이스보다. F페이스도 원래 F페이스 자체도 워낙 아름답긴 한데요. F페이스에 조금 더 남성미를 한번 더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F페이스에 와이드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펜더 라인의 와이드 바디킷과 프론트 스포일러, 여기 이런 프론트 스포일러 부분, 그다음에 이런 와이드 바디킷을 통해 가지고 공력과 더불어서 핸들링 성능도 증대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와이드 바디킷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휠을 22인치를 장착을 했는데요. 이게 10.5J, 한마디로 훨씬 더 넓은 타이어가 장착이 됐죠. 그래서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 후륜의 트레드가 넓어져서 핸들링 성능이 훨씬 더 증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허브에다가 스페이스 안 넣어도 돼요? 허브에다가 원래는 스페이서를 안 넣어도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브에 스페이스까지 되어져 있어요. 실은요. 20mm짜리 스페이서가 되어져 있어서요. 훨씬 더 와이드하게 지금 뽑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바디킷이랑 휠이 하만 제품으로 다 튜닝돼 있고요. 스프링 자체도 로어링 스프링이 하만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F페이스보다 다운이 돼 있어요. 35mm. 어쩐지 그냥 이 바퀴 보기에도 넓어진 것뿐만 아니고 더 이렇게 낮아진 것 같은 느낌까지. 원래 이제 차 자체가 이렇게 낮고 넓으면 되게 빵빵한 느낌을 많이 제공을 하니까요. 그런 느낌. 그럼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현재 실은 튜닝을 하는데도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순정 F페이스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은 1년 동안 차량을 운영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을 고객님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가격으로 해서 좀 말도 안 되는 5,900만 원에 지금 판매를 내놨습니다. 5,900이요? 네, 5,900입니다. 물론 중고긴 하지만 네, 중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보스의 5,900이면
제가 사고 싶은데요. 그렇죠. 튜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튜닝에 아무래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순전 차량이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튜닝을 해도 네. 이렇게 엄청 튀고 막 요란한 거보다는 이렇게 되게 그냥 은근하게 포스를 풍기는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아우, 너무 저희랑 딱 취향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네. 그래서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가서 보시면 뒤에 디퓨저 같은 것들도 이게 F페이스가 뒷 하단 쪽이 상당히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뒷 하단을 조금이라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디퓨저와 함께 4 오벌 파이프를 다 장착을 했고요. 더불어서 공력 성능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더블덱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전에 포드 에스코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붕 위에까지 올라오는 이런 더블덱 스타일의 스포일러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차량에도 약간 그런 느낌을 날 수 있도록 지금 더블덱은 원래는 이렇게 더블덱이었는데 그렇진 않지만 그냥 미들 스포일러지만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좀 튜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그 F페이스 말고 F타입 조금 더 F타입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F페이스 자체가 원래 F타입하고 디자인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에도 페라리랑 머스탱이 있는데 쟤네들은 지금 요 정도는 아니고 지금 휠 정도가 맞습니다. 인스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앞쪽에서는 이렇게 과격한 차량이 아니라 일반 고객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휠 같은 것들 교체해서 디자인을 충분히 변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얘는 어떤 휠이 들어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칸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몬자 슈퍼 레제라는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칸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가리고 이거 페라리 휠이에요 그러면 믿겠는데 순정스러워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게요. 이 아프잘 칸이라는 사람이 휠을 디자인할 때는 휠 캡들이 다 없어요. 저기 지금 벤틀리 휠이 저희 있는데요. 쟤도 휠이 벤틀리 휠 캡이 없어요. 요거요? 그 중간 센터 캡이 없어요. 이유가 순정 휠 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차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디자인은 해치지 않으면서 잘 그 디자인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게 그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순정 휠캡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프잘 칸이라는 우리 칸 디자인의 CEO입니다. 저랑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지금 휠이 바뀌어져 있죠? 네, 얘는 좀 틀린 휠이고요. 얘는 로티폼이라는 휠이고요. 로티폼은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낮은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늦게 만들어진 휠이에요.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룹 자체는 미국의 되게 큰 이제 MHT라는 휠 그룹사에서 만들어진 로티폼이고요. 미국의 좀 스탠스, 한마디로 자세를 위주로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된 휠이 이 로티폼 휠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좀 급하게 이 머스탱 차량을 좀 섭외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저희가 원하는 세팅은 순정 세팅보다는 항상 1인치 또는 2인치 정도 크게끔 세팅을 하는데 국내 재고가 지금 없다 보니까 제가 순정 실 세팅으로 갔어요. 방금 말씀하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 같았으면 19 껴놨을 것 같은데 18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19고요. 19예요? 순정이 19거든요. 아, 그래요? 20을 실은 저희가 꼽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착각했던 것도 조금 작아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저 옆에 있는 저게 보면 골프에 들어가는 휠인데요. 쟤요? 네, 정말 좀 특이한 디자인의 휠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CCB라는 휠인데 되게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렴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휠들이 로티폼 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휠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네, 맷블랙의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로티폼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튜너라고 한다 그러면 많이들 좋아하는 게 휠의 역조 같은 디자인을 얘기합니다. 역조가 뭐냐면요. 뭐 이 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적인 휠들이 이렇게 다 플랫하게 일자로 서 있는데 조금 더 옵셋이 좋은 휠이나 이 제이수가 넓은 휠들은 안으로 이렇게 휠 스포크가 말려 들어가죠. 이게 컨케이브 형태의 디자인인데 옵셋이 좋은 휠들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을 스케치할 때 휠 그 스포크 있잖아요. 스포크를 다 안으로 집어 넣어서 그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옵셋이 좀 아주 약한 옵셋 플러스 45의 옵셋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조스러운 디자인을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뭐요? 역조라고 해서 역조요? 이게 컨케이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휠의 끝면에서 휠의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스타일을 보고
컨케이브 스타일, 역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휠이 좀 더 바깥으로 나와 보이죠. 좀 더 와이드한 느낌도 나면서 되게 다이나믹한 느낌을 많이 연출을 하죠. 근데 보통 보시다시피 다른 휠들은 다 일자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자세 위주의 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스 휠의 교과서라고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친절한 설명 되게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권투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와, 여기 오늘 그 오토살롱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멋있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델이 제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모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플리머스라고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은 없어진 GM의 계열사 중에 하나죠. 플리머스에서 만들었던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플리머스 바라쿠다인데 포세일이에요.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1973년도에 2,000대밖에 안 만들었대요. 와. 그리고 지금 마일리지가 주행거리가 11,000km밖에 안 돼요. 73년생인데 11,000km밖에 안 달렸습니다. 거의 새 차죠. 11,000km면. 와. 그러니까 지금 거의 73년에 80, 90, 2000 한 40년 동안 저보다도 나이가 한 6살 많네요. 40년 거의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누군가의 차고에서 얌전히 잠자고 있다가 뭐 이런 전시회 이런 데나 얼굴 빼꼼히 내비쳤다가 또 차고에 들어갔다가 이런 정도밖에 안 한 그런 신상 상태거든요. 와. 근데 오늘날의 자동차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볼륨감 보세요. 헤드램프는 지금 요즘 방식으로 아마 바꾼 것 같고, 와. 그 1970년대 그러니까 정말 미국 차 하면 남들이 다 우아해 주던 2차 대전이 끝나고 정말 허세 쩔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머슬카의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바라쿠다. 그러니까 요 차가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뭐죠? 유가 파동이 서지면서 예. 이제 이런 허세 좋은 이런 미국 차들이 확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도요타에서 만든 조그만 차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전에 팔았던 정말 오리지널 머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일체식. 멀티링크도 아니고 일체식이고 여기 판스프링. 머스탱은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일체식 서스펜션을 썼었죠. 와, 진짜 멋있다. 이 폭 보세요, 폭. 그리고 실내도 거의 신동급이에요. 신동급. 가죽 보세요. 어제 차 뽑은 것 같아. 지금 아쉽게도 문은 잠겨져 있어서 만져볼 수는 없지만 실내 상태도 정말 어제 출시한 차 같습니다. 와. 멋있다. 뒷브레이크는 드럼 방식이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70년대 당시에 차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자동차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구성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휠 보세요. 휠 이게 몇 인치냐? 15인치예요. 15인치. 요즘 저희 스포츠카들 보면 한 21인치, 22인치가 기본인데 얘는 지금 15인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옛날 차 맞죠? 우와, 얘는 포르쉐 930이네요. 77년식.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네요. 훨씬 많네요. 근데 지금 40년이 넘은 차인데도 광빨이 와. 오토폴리시라는 업체에서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 지금 데모카로 가져온 포르쉐 930인데 광빨이 잔기수도 별로 없고 반짝반짝하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롤스로이스도 있거든요. 여기 그 포르쉐 고유의 폭스힐. 자, 그리고 광빨로 보면 얘나 쟤나 별로 차이가 없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970년대 말 그때 나왔던 롤스로이스 실버스퍼 2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토구루라는 업체에서는 가죽을 복원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 실내에 보시면 지금 얘도 방금 보셨던 포르쉐 930이랑 나이가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뭐 대충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가죽 상태가 이쪽은 엄청 안 좋잖아요. 다 트고 때 타고 갈라지고 그랬는데, 저쪽에 보시면 어제 출시한 차만큼 가죽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가죽을 가지고 저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다른 가죽을 씌운 게 아니고 이걸 처리해서 저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낡은 가죽을 저렇게 새 걸로 바꾸는 비법이 뭐예요? 물론 뭐 영업 비밀이면 그건 쟁여두시고, 되게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사실 뭐 집 짓는 것도 똑같잖아요. 뭐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콘크리트 올리고 창문 몇 개 뚫으면 집이듯이, 이것도 뭐 그렇게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튀어나온 데를 쳐내고 뭐 까진 데 메꾸고 같은 색깔 도료를 올리고 코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그 광택 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이제 도료라든지 이제 들어가는 채움제의 성분들이 다른 거죠. 요런 데 보시면 저 까였잖아요. 네. 까인 부분은 검정색으로 채우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긁혀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네. 그 다음에 때는 어떻게 해요? 케미컬로 다 지우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세척제로 세척을 다 전체적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원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광이 죽은 건 어떻게 해요? 막 다 튼 거 이런 건 다 갈라져가지고 텄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일단 먼저 때를 벗기고 그 다음에 면을 잡았어요. 뭐 까진 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우고 튀어나온 데는 쳐내고 해서 면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도료를 올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 바늘땀을 다 벗겨서 작업한 다음에 다시 바느질 하시는 거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작업하세요? 저희는 이 상태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차량 특성상 좀 탈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차는 이 상태로 마스킹을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차에 따라서 가죽을 분리한 다음에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고요. 가죽을 분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작업에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파츠만 분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요. 혹시 가죽 말고 다른 뭐 이런 내장재도 복원하시나요? 플라스틱과 가죽이 주력인데요. 플라스틱 사세요? 네. 플라스틱은 저 앞에 보시면 버튼들 보이실 텐데. 어디요? 네, 요런데요. 이거 BMW네요? 네, BMW F10 5 시리즈 버튼인데 이게 그 버튼이 까지는 현상이 워낙 고질병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색깔이랑 문양을 커스텀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도장을 다시 입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마킹으로 원하시는 로고나 문구를 적은 거죠. 모든 브랜드, 모든 스위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몇 개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90% 이상은 됩니다. 수입차, 국산차 합쳐서요? 네. 그래. 이런 만약 폰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폰트는 저희가 가장 비슷한 폰트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순정품을 가지고 이제 그 폰트체를 따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 만약에 뭐 그 고객이 원하시면 여기다가 한글로 시동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서체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럼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시동 걸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만져보시면 가죽 상태가 지금 엄청나게 좋거든요. 완전 새 가죽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인데, 지금 이 가죽이 방금 저쪽에 낡고 다른 가죽에 처리를 해서 이런 상태로 지금 바꾼 거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처리는 그 이제 클래식카를 복원하는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늘어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그 순정 상태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튜닝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처리는 순정 상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찾아오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지?
창문 스위치는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롤스로이스도 이중 접합유리를 쓰진 않았네요. 이중 접합유리라는 것 자체가 없었겠죠. 이때 당시에도 롤스로이스는 워낙 고가의 차였기 때문에 발렛을 맡길 때를 위해서 여기 이 부트박스를 잠글 수 있는 기능도 여기 숨어 있네요. 그리고 70년대에 팔았던 차인데도 전동식, 이거 아마 의자 움직이는 버튼이겠죠? 지금 뭐 퓨즈가 빠져 있어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다이얼 있잖아요. 온도 조절하는 다이얼. 요걸 요즘 팔고 있는 롤스로이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구성들, 그리고 요런 다이얼, 이런 거 지금 팔리고 있는 현세대 롤스로이스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 구멍도 롤스로이스가 지금까지도 고집스럽게 없애고 있지 않은 구성 중에 하나죠. 얘도 아까 제가 타이어 사이즈를 봤는데 얘도 15인치예요 여기 보시면. 네, 얘도 15인치입니다 지금 여기 테두리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즘 차들에서는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 얘는 지금 그 센터 그 가운데 알알 똑바로 서 있는 그 장치는 지금 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바퀴는 앞바퀴도 없다. 다 빠져 있네. 실버 스퍼. 요때는 똑바로 서 있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냥 바퀴랑 같이 굴러가는 타입이었었나 봐요. 오.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하는 헤리티지 모터쇼라는 데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포니 1이 전시가 돼 있었거든요. 포니 1. 그것도 70년대에 나왔던 모델인데, 그때도 문산 손잡이가 상당히 똑같이 생겼었는데, 지금 이 롤스로이스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이 느낌이 그때 제가 몇 개월 전에 포니 1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랑 상당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나왔던 차들은 이 느낌이 다 똑같았나 봐요. 요즘 차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 조절하는 스위치도 요즘 롤스로이스도 똑같이 달려 나오죠. 여기는 보자마자 웃음이 나올 정도로 진짜 덩치에 압도당하는 차가 있는데, 다찌램 1500이에요 이게 아마 숫자가 작아지고 커질수록 차체 크기도 아마 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마 지금 국내에 수입된 순정 에어 서스펜션 픽업 차량 중에서 리프트업이 되어 있는 차량 이 차뿐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엄청 크네요 진짜. 지금 자세한 재원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차를 몰고 다니면 도대체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제 목 높이에요. 근데 또 페인트가 상당히 독특한 게 펄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죠? 시트지 랩핑했겠죠, 랩핑. 제 팔뚝길입니다. 근데 이만큼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제 머리가 통째로 들어가요. 이렇게 힐하우스 속으로. 와, 여기 뒤에도 에어 서스펜션 있고요. 진짜 이 정도면 마을버스 기사님이랑 눈 마주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허머 H2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H2는 길거리에서도 뭐 가끔 볼 수 있었던 그런 차죠. 지금은 뭐 허머가 단종이 돼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H1은 이거보다 더 컸었죠. 와. 근데 뭐 해외 시등기 같은 걸 보면 H2에 대한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방금 보셨던 램과 같은 차량이 또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얘는 좀 데칼이 다르네요. 와, 그리고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옛날에 그 지박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걔도 배기구가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돼 있었는데 법규상 그걸 허용이 안 돼서 우리나라만 이걸 뒤로 빼느라고 그때 수입이 좀 늦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얘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는 엄청나게 험악하게 생긴 쉐보레 스파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포스라면 아무리 스파크라도 고속도로 1차선에서 아마 길을 비켜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 닛산 페어레디 Z라고 되어 있죠. Z 270Z라고도 부르는데, 와, 지금 오늘날 닛산에서 팔고 있는 370Z의 선종 모델이죠. 근데 이 디자인이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일본은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차를 뽑아냈다니.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중국 차 보고 어딜 따라했네, 뭘 뱉겠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고, 우리나라 이전에 일본도 똑같이 했고, 다 순서대로 해오는 지지입니다. 와, 사이드미러 여기 달려있는 거 보세요. 지금 여기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를 전부 가죽으로 덮었는데, 아우, 여기 다 가죽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아마 얘는 커스터마이징을 한 것 같아요. 순정 이렇게 생겼을 리는 절대 없죠. 아, 이거 멋있다. 되게 그 암흑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요. 어둠의 아들 같은. 그리고 오늘날 나오는 370Z를 봐도 여기 뒤쪽 서스펜션 마운트가 이렇게 양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얘도 똑같이 생겼네요. 여기 저렇게.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370Z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그 스트럿바가 지나가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그 짐 싣는 게 좀 불편했는데, 얘는 스트럿바가 가운데 없어요.